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어느 세월에 10배 되니? 그렇게 저 해주세요.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아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찬스는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김프로님이 지금 이제 제가 되신 거예요. 네. 자산이 많지 두근거리네요. 않고요. 자산이 많지 않고요. 예. 이제 자산 형성을 그래도 조금 해서 시드머니라는 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자산 관리라는 걸 시작하는 30대 초반 정도가 다시 되셨습니다. 네. 이 시점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실 건가요? 그 자산 관리 전에요. 직업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직업의 선택.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긴장되네요. 예. 잘못 선택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한 70점 정도는 되는 직업이세요. 기자가. 특히 경제신문 기자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유튜버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젊은 분이 누구냐면 신사임당이에요. 네, 그쵸? 맞아요. 텔레비전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원규 PD죠. 주원규 대표, 주원규 PD가 제가 한국경제TV에 앵커를 할 때 제 담당 PD였어요. 막 입봉을 한. 제가 보니까 되게 재능이 있는 PD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루는 제 사무실에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 PD 진짜 돈 벌고 싶으면 PD를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이제 직장인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돈이 흐르는 곳, 정보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돈이 흐르는데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나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싶은데 직업 선택은 돈과 정보가 전혀 없는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선생님을 하시려고 그러고 공무원을 하시려고 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여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이에요. 성과급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재테크에 무슨 정보가 흐릅니까? 없단 말이에요. 대신 뭐가 있죠? 명예가 있고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다 갖추는 직업은 없어요. 그러면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금융업이에요. 예를 들면 증권사 직원이 물론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금융업종에도 은행업이 있고 증권업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증권업을 해라. 예. 근데 대체로 어딜 갑니까? 큰 은행을 가려고 한다고요. 여긴 돈이 흘러요. 근데 이 돈의 성격이 여긴 투자가 흐르는 데고 여긴 예금이 흐르는 데란 말이에요. 쌓는 곳과 던지는 곳의 그렇죠. 차이가. 어디가 더 예. 많은 정보가 있을까요? 증권업이 더 많겠죠. 아니면 회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대체로 판교 같은데 벤처기업에도 입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러면 난 정말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삼성전자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유망한 벤처기업을 가는 게 좋을까요? 유망한 벤처로. 벤처기업이. 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행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실화인데요. 제가 용산 어느 동네 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동네에 2001년도에 집을 사서 처음 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뭐 투자 목적도 아니고 정말 그냥 우연찮게 또 저희 집사람이 꼭 그 동네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사를 했는데 네. 그 초입부터 쭉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거든요. 한 2km, 3km 동안 있어요. 근데 많은 업종들이 턴오버, 그러니까 간판을 갈아치우고 그게 대부분 보면 식당, 카페, 옷가게 이런 거 뭐 1, 2년을 못 버티고 바꿔요. 특히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커피숍. 근데 한 가게도 간판을 안 내린 업종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저 맞춰볼게요. 예. 부동산?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나름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동네예요. 근데 신라부동산, 동부학사부동산, 예? 또 뭐 희망부동산, LG부동산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했는데 시아버지가 하는 거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한번 오시라고 연락. 네. 그 왜 그렇겠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모르지만 임대료 내고 자기가 그렇죠. 뭔가 거기서 수익 창출을 다 했기 때문에 있겠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 있잖아요. 또 무슨 기간이었죠? 자산 상승기잖아요. 예. 예전에는 아파트 한 채 거래하면 3억이었어요. 저희 집이 3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한 건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뭐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자산 상승기에 올라가는 자산을 거래하고 매치메이킹 하는 직업이 배를 고를까요? 자산가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학습이 되겠죠. 아, 이 동네에서 자산을 형성하면 어느 동네로 가더라. 또 어느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사 오더라. 그런 게 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만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면 노량진에서 공시학원을 다니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라고.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이 저 사람 뭐 실정도 모르고 공인중개사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물론 그렇죠. 단적인 예예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안정감 있게 보람찬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선생님 하시고 공무원 하시고 그죠? 이건 공복 아니에요. 그죠? 네.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 하시고 간호사 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인생의 목적이 부야,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직업으로도 돈과 정보가 흐르는 쪽에 가 계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업도 가지시고 또 시드머니도 만드셨다. 그러면 맨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쏟아지는 정보, 누가 좋더라고 하는 권함,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돈만 갖고 있다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 네. 또 어떤 분은 야 투자하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첫 투자 깨지고 두 번째 투자 깨지면요. 예. 잃는 게 예금으로 뭐냐면, 돌아가게 되죠. 예, 잃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맞습니다. 예. 성공의 DNA라는 예. 얘기를 하잖아요. 수익이 많이 안 나셔도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신 분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첫 투자 성공하긴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행운에 속지 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한 거예요? 난리지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거는요, 독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 종목 추천해줘서 샀는데 올랐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절대 의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나는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부탁하는 거죠. 누구 대표님, 저 정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팔려고 하는 종목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딱 그 시점에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그 한 건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그 사람은 몇백억 자산가가 됐는데 그걸 정보를 들은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험 아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절대 부모님처럼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냐면요. 예전에 제가 대리 때 주식 펀드 매니저 할 때는요. 인터넷이 없었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의 정보나 이 금융시장의 정보라는 게 아주 극히 소수에게만 독점됐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이 지혜와 지식을 급속도로 평균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보다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셔도 정보를 또 지식을, 지혜를 고양시킬 수가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노력을 절대 초기에 스킵하시면 안 돼요. 조금 투자를 늦추셔도 됩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본인의 수준에 맞는 만큼 시작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시작하시면 잘못된 습관, 정석대로 대가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하셔야죠. 그냥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자산 형성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반론도 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그리고 충분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시드머니가 1억이면 1억, 그 이상이면 그 이상. 그 이상의 자산을 갑자기 굴릴 수 있을까? 그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돈만 모으고 지금부터 시작 이런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뭐 또 ELS를 들고 또 사모펀드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실력이 고양되는 게 아니고요. 아.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시드머니의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냐. 근데 저는 궁금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금융 자산이면 금융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집 사는 데까지 포함해서 그 시드머니를 결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주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금융 자산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 본인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얼마의 자산을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렇죠. 가지고 싶다. 예, 예를 들면 내가 10년 뒤에는 나 10억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있으시면 10분의 1은 무조건 시드머니로 모으셔야 된다. 10년 뒤에 10억을 가지고 싶으면 지금 1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억은 무조건 모으셔야 되는데 1억을 모을 때 그러면 야 좋아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면 되잖아. 던지면 되잖아. 투자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시드머니는요. 쌓으셔야 돼요. 시드머니를 투자로 만드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시드머니는 무조건 쌓으시는 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급여, 고정된 수입으로. 그러면 이 시드머니를 빨리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직장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렇기도 거군요. 하거니와 네. 수입은 똑같은데 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야 빨리 쌓이죠. 네. 근데 보시면 차도 사시고 또 뭐 플렉스도 해야 되고. 요즘엔 이제 뭐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죠. 해외여행도 철저히 네. 가시고 그죠? 아 그리고 웬 맛집 탐방을 그렇게들 많이 가십니까? 사진을 제 얘기 하시는 것 사진을 같아요. 찍으려고 맛집을 가시는 건지. 근데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쌓여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남보다 빨리 만드는 게 훨씬 자산 형성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걸 빨리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든다고 위험한 자산 이런 데 투자를 하다가 성공의 확률은 반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심자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원상복귀 되고 해서 시드머니는 안 만들어지면서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나쁜 버릇이 생기고 또 실패하면 성공의 DNA가 없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나는 이제 주식은 글러먹었나 봐. 예금이나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규모 있는 시드머니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자산 관리 그리고 투자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준비를 동시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셔도 절대 안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어느 세월에 10배 되니? 그렇게 저 되죠.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아니요. 이 저금리에 어떻게 10배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김프로 당신 때는 뭐 15%씩 받았다며 그러니까 10배 금방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작년 8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주가지수가 얼마까지요? 1800까지 갔었어요. 네. 그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 주봉, 월봉 한번 보세요. 두세 배씩 오른 게 무지기수로 많아요. 하물며 올해 3월 말, 3월 19일 그때 이후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기본이 2배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안 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못 받은 주식들이죠. 이른바 지금 시즌에 안 맞는 주식. 1년 먼저, 6개월 먼저, 3개월 먼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찬스는 또 옵니다, 여러분. 전혀 급한 마음으로 서두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 직장 얘기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일단 지금 사실 저같이 이미 직장을 선택한 사람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바꿀 수는 없으니 지금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꿈은 이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기본적으로 뭐 기자님도 그러시지만 직장 내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직장 내에서 성공해라? 네, 직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은 대충 하고 빨리 끝나고 가서 주식 열공하고 이런 분들이 부자 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그걸 몰라요? 다 알죠. 예. 여러분들의 상사는요, 여러분 마음속을 다 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는요, 딱 그 사람의 조직 내에서 역할만큼만 딱 줘요. 기가 막히게 알죠. 연봉을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혹은 연봉을 깎아서라도 저 사람이 좀 딴 결심을 하게끔 해줘야 되나 여러분들의 그 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의 부서장님은 그 생각만 하는 분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절대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정평이 생기면 네. 컨디션 좋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몸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맞아요. 힘들면 맞아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 이런 게 확고한 분들이 주식 투자도 잘하세요. 더러 이런 예가 있죠. 아, 직장 생활 별로 막 저렇게 하지? 근데 막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만 보이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실 건지 네.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저는 투자를요, 특히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또 세상의 변화와 네. 나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저는 투자라고 보고. 왜냐하면 가치 투자를 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세상 변화에 뭐 이렇게 신경을 써. 이 기업의 내재 가치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관심과 사고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프로TV도 보시고 또 한국경제신문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보시고 재미로 보시지 마시고요. 저런 사람들이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냥 계속 컨텐츠 소비하고 또 보고 또 유튜브가 가만 안 두잖아요. 계속 네. 올리잖아요. 좋아할 만한 네. 걸 계속 추천해주죠. 네,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개를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나서는 항상 제가 권하는 건 이겁니다. A4지 한 장을 두시고요.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몇 월 며칠 3프로TV에 김프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혹은 한국경제 출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이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투자 노트 같은 거군요. 네, 그냥 이렇게 독후감 쓰듯이 몇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정돈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디지털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양하고 정보를 이렇게 평균화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홍수예요, 홍수. 지금 특히 재테크라든지 주식 맞습니다.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콘텐츠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너무 많은 노출은요, 오히려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요. 한국경제 채널이나 저희가 하는 3프로TV나 이게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검증이 되고 네. 이런 분들 거를 선별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주식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또 이 시기에는 주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자산 배분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혹시 예. 이거를 한번 꼭 김프로님 모시면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김프로님 밸런스 게임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바꾸시면 돼요.